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지난 2월 이후에는 많이 노골적인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준비한 3위와 5위입니다. 내일이면 야권의 대장주로 꼽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후보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과연 어떤 정권 교체 메시지를 던질지 윤 전 총장이 직접 원고를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출정식 장소인 윤봉길 기념관을 찾아서 결의를 다니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 내지는 또 염려 이런 거 제가 다 경청하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 전 총장 바로 내일인데요. 사실 일거수일투족이 다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최근 바로 직전은 아니고 19일쯤에 윤 전 총장이 천안함 모자 쓰고 산책 나선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자가 저것뿐만 있는 게 아닐 텐데 굳이 이제 저 모자를 쓴 걸 온 거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제 이게 더 팩트라는 매체에서 이제 맞아요. 이렇게 찍은 것인데 아마 본인은 찍혔는지 안 찍혔는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윤 전 총장이 최근 이 쭉 행보를 보면 우당 이혜영 선생 기념관 또 매헌 윤봉길 선생 기념관에서 이제 출마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천안함 생존장병 회장인 정준영 씨를 이제 직접 대전에 내려가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이 생존장병들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준영 씨가 바로 선물해 준 게 바로 저 모자입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저 모자를 쓰고 나왔다는 것은 물론 언론에 이렇게 비출 줄 알고 이제 쓴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윤 전 총장이 앞으로 본인이 나아갈 길 이것에 대한 하나의 이제 코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뭐냐면 결국 이제 윤봉길 그다음에 이회영이 이제 그런 선생들이 겪었던 이제 애국 애족의 길, 그다음에 이제 천안함 생존 이 보훈의 길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코드로 일으켜지면서 특히 보수 진영에 상당히 보내는 메시지가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본인이 하겠다, 튼튼하게 엮어내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예. 이제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마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모자 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꽤 간단치가 않네요, 고재영 차장님. 네. 결국 애국, 국방, 보훈 이쪽에 좀 윤 전 총장이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겁니까? 이게 꿈보다 해복이 더 잘 나올 것이라는 걸 본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기자회견에서 보훈, 국방, 안보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얼마나 잘 논리정연하게 또 국민이 원하는 이 메시지를 던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저런 이미지 정치를 해왔다라면 어떻게 보면 간접적이고 뭔가를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행보를 해왔다라면 내일부터는 정치 개시를 선언한 이후부터는 본인의 육성으로 본인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서 그 생각의 옳고 그름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제 심판받고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여러 가지 이 장치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의중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라면 정치 선언을 한 이후부터는 본인의 생각을 본인의 육성으로 더 자세하게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주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저 영상 모습도 있고 주말에는 또 윤봉길 기념관 휴일 낮에 사전 답사 윤 전 총장 측은 사전 답사는 아니고 원래 산책로다 자주 가는 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천안함 모자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특정 그리고 간헐적으로 윤 전 총장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내일 그 국민의힘에서도 한 두 자릿수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또 면면을 좀 봐야 윤 전 총장이 또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언론 보도를 보면서 몇 면을 봤는데 이제 뭐 윤주경 의원은 그 윤석열 전 총장한테 직접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응낙을 했다고 하는데요. 윤봉길 기념관이니까 이제 그 후손 바로 직계 후손이니까 참석하는 의미가 클 테죠.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이 합당을 하기 전에는 그 비례 국회의원으로서 1번 비례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1번은 참 그 비례대표 중에서도 의미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유공자의 후손이고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했던 분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1번을 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윤봉길 기념관, 윤봉길 의사의 바로 직계 후손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진석 의원이나 이종배 의원은 충청 지역 의원으로서 계속 충청 대망론 이런 걸 얘기했던 분이니까 참석을 하시고 권성동 의원도 뭐 개인적인 아주 어릴 때부터 친분이 있는 그런 사이니까 또 참석을 하실 것 같고요. 뭐 유상범 의원도 이제 법조인 후배기도 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의원들이 좀 참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유상범 의원이나 아니면 윤한홍 의원 이런 분들은 법사위 의원들이 또 참석을 하니까 이게 아마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는 분들 뭐 그 윤주경 의원 외에는 좀 그런 위주로 그리고 충청 지역 연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선 참석하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또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하지 않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점점 접점을 늘려가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의미가 있고 지역 그리고 또 지역이나 뭐 상임위에 연고가 있었던 분들 우선으로 좀 참석하지 않을까. 다 가시기는 사정상 서로 어려울 테니까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점점 접점을 늘려가겠죠. 그리고 제가 이 사진과 관련해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어떤 겁니까? 이게 이 팩트에 이 되게 유명한 기자분이잖아요. 이 사진 찍은 분이. 근데 이분이 한 달간 여기 딱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원래 여기 산책을 자주 나가는 코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문을 듣고 이걸 찍으려고 생각을 해서 한 달간 기다리고 있다 찍은 사진이니까 이게 전혀 연출이 안 되니까 옷도 약간 허름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자를 메시지를 주려고 뭐 일부러 이 모자를 쓰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게 전혀 아니어서 예.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캠프 쪽에서는 어떻게 사진을 조금 좀 좋은 사진을 좀 써주지 이렇게 약간 배도 나와 보이고 예. 이렇게 옷도 허름하고 뭐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 걸음이 되게 빠르거든요. 막 빨리 걸어가니까. 윤전 총장이 실제로도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걸음이 빨라요. 그러니까 망원 렌즈로 찍으니까 이게 사진을 많이 못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예. 좋은 사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솔직하게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 이게 의도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의도된 사진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마 저 모자를 자주 쓰고 다니시나 봐요. 예. 이 변호사님이 뒷얘기까지 전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내일 관전 포인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정, 상식, 헌법 정신 말고도 윤 전 총장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겠죠. 대략적으로 오늘 시간표가 나왔는데 15분 출마 선언문 낭독 그리고 40분 질의응답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윤 전 총장의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너무 누가 인식을 하겠습니까? 저도 제 말 하는 겁니다. 뭐가 신문이 아닙니까? 이 사건도 하나도 없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정치와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크게 바뀌는 게 없구나.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내일 윤 전 총장의 대선 출정식 그 기자회견은 오후 1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윤봉길 기념관에서 열리잖아요. 그런데 윤석열이 국민 여러분께 말하는 자리가 출정식의 제목이다. 그런데 지금 김관욱 교수님, 네. 15분 정도 본인이 직접 가다듬은 출마 연설문을 읽고 대략 40분 정도로 기자들과의 직문즉답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자, 그럼 15분 더하기 40 하면 55분이에요. 1시간도 안 됩니다. 지금 사실 3월에 사퇴하고서 4개월 동안 비공개 불통 행보를 했고 엑스파일 등 많은 이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할애를 하면서 기자들에게 질문을 허용한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자유로운 어떤 질문을 주는 것인가? 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기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러니까 정해주고 이때까지만 질문하고 이거 넘어가면 끝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약에 윤 전 총장이 내일 그렇게 한다면 저는 엄청난 역풍을 받고 사실상 불통의 프레임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거든요. 국민들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걸 대변해서 기자들이 상당히 취재권을 지금까지 제약되어 있는 것을 사실 처음 이제 공개 행보를 하면서 하는 것인데 여기 40분 됐는데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를 어느 기자들이 어느 언론이 그거를 잘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받을 그런 언론은 없다고 봐요. 특히나 예. 이 출마 선언문이 모든 후보들은 오히려 시간을 더 길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얘기를 더 많이 이제 더 쏟아내려고 하고 받아주길 바라고 그런데 시간을 제약한다.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일 두고 보고 싶습니다. 정말 두고 보시는 표정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김관욱 교수님의 지적은 이거를 전원 정치를 불식시키기에 시간이 너무 짧다 이 얘기인데 근데 40분이 예정돼 있더라도 이후부터 또 뭐 진행이 되고 뭐 이런 거 융통성 있게 시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관욱 교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으니까 수정할 겁니다. 두고 본다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아마 이렇게 한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방송들이 지금 생방송을 중계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한정없이 이게 생방송으로 중계를 할 수 없으니까 1시간 정도 이제 시간을 이제 중계하는 이런 뭐 시간도 일단 정리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진행을 해보면 이거 40분 안에 못합니다. 기자들이 40분 하면 대략 제가 상상해보면 기자들 한 8, 7명 정도 질문 정도만 해도 이게 충분히 넘어가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보통 이제 신년 기자회견 할 때 보통 1시간 반 이상 2시간 가까이 합니다. 본인이 모두 발언 한 20, 3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 질문을 한 15명 받으면 예. 거의 2시간 넘어가 버리거든요. 예상 시간을 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초과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제 그 방송 이제 송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이렇게 잡아놔놓고 실적으로 이제 허락을 한다라면 아마 저는 뭐 충분히 길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뭐 궁금한 게 또 현장에 지금 방역 때문에 지금 기자들이 많이 못 들어갑니다. 한 40여 명 정도 되는 기자만 이제 직접 기자 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예. 질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내 공간에 제한돼 있거든요. 그런 현장 사정도 있고 또 뭐 이 질문을 하려면 기자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건 아마 본인들이 잡아놓은 하나의 원칙일 뿐이고 뭐 현장에서 되면 뭐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고 해야 되고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보면 특히 말을 하는 걸 뭐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예. 내일 첫 번째 인상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렇죠. 뭐 사실은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과 기자회견에 많은 갈증들을 느끼잖아요. 기자회견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안 하느냐, 또 질문을 왜 이렇게 적게 받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씨 기자회견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그거와는 좀 반대되는 망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기자회견이 된다라면 아마 윤 전 총장에 쏠렸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씀인즉슨 네. 그 짜여놓은 각본대로 된다면 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이 기점이 언제였냐면 지난해 국정감사장이었습니다. 예.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전혀 굴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소신껏 밝히는 모습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윤 전 총장의 저런 이 시원시원한 답변 그리고 저렇게 이 당당한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지지와 박수를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내일 정제된 출마 선언문 이후에 뭔가 짜놓은 듯한 어떤 질의응답만 있다라면 그러니까 일반 국민이 원하는 질문과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질문 사이에 만약에 괴리가 있다라면 윤 전 총장에 대한 높은 기대가 이 실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내일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한 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